딸이 본 건 설탕이 아니었거든요. 아빠 커피잔 위에서 반짝이던 건 사람 한 명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농약 방울이었습니다. 오늘은 태양을 삼킨 여자 최근 전개를 보고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 본 예측 스토리인데요. 공식 줄거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민두식 회장이 사는 한남동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정원 분수는 조용히 물을 뿜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뉴스 앵커가 민강 유통 신사업 얘기를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단 한 사람, 막내딸 민세리의 가슴만 혼자 시끄럽게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편집해야지. 세리는 방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편집하다가 목이 말라 슬리퍼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계단을 중간쯤 내려오다가 부엌 쪽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등이 켜진 것도 아니고 간접등만 켜놓은 듯 어정쩡한 밝기였죠. 이 시간에 누가 부엌에 있지? 식구들 대부분은 이미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붙들고 누워있을 시간이었는데 조용한 부엌에 누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 허리에 묶인 앞치마, 마른 체형. 세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네. 엄마라고 부르지만 피가 이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민두식이 몇 해 전 재혼하면서 데려온 여자 장여사. 밖에서는 늘 상냥한 회장 부인 행세를 했지만 집안에서는 종종 차가운 본색을 드러내던 그런 사람이었죠. 세리는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숨부터 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 여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커다란 보온병 뚜껑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공 실장이 매일 아침 끓여두는 민두식 전용 한약이 담긴 보온병이었죠. 보온병 옆 장 여사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유리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라벨이 붙어있는 병이었는데 조명이 어두워 글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여사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한 번에 가겠지. 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 여사는 작은 병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스포이드로 안에 있는 투명한 액체를 빨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하나 없이 회장 한약이 담긴 보온병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툭, 툭. 부엌이 워낙 조용해서인지 액체가 떨어지는 상상 속 소리까지 세리 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조제 같은 건가 했습니다. 비타민 원액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작은 병의 라벨이 살짝 돌아가면서 몇 글자가 세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독성, 주의, 인체의 치명. 완전히 읽히진 않았지만 거기까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리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거야? 엄마가 아빠 한약의 농약을. 그 순간 발밑에서 아주 작은 삐끗 소리가 났습니다. 슬리퍼가 계단 모서리에 살짝 걸려난 소리였는데 그 작은 소리에도 장 여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누구야? 날카롭게 튀어나온 목소리에 세리는 반사적으로 계단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쏙 숨겼습니다. 고양이인가? 장 여사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서둘러 작은 병 뚜껑을 닫았습니다. 병은 그대로 앞치마 안주머니로 사라졌고 보온병 뚜껑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시 닫혔습니다. 잠시 후 장 여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보온병을 들고 부엌을 빠져나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방향은 민두식 침실 쪽이었죠.
세리는 복도 끝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 방금 뭐 본 거지? 혹시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야, 병 라벨 분명히 이상했어. 그날 밤 세리는 방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꺼풀만 내려오면 보온병 위로 떨어지던 그 투명한 방울이 그대로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씨 집안 식탁에는 늘 그렇듯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공 실장이 가져온 보온병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시간 맞춰 드셔야 합니다. 공 실장이 한약 잔을 따르자 민두식은 별다른 의심 없이 웃으면서 들이켰습니다. 역시 아침에는 이게 최고야. 내가 아직 팔팔한 이유가 이거지.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민셀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 한 잔 안에 어젯밤 그 액체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장여사와 민경채, 다른 형제들이 모두 둘러앉은 이 자리에서 엄마가 아빠 독살하려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꺼냈다간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민세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밥만 쿡쿡 눌러 먹었습니다. 세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 민두식이 웃으면서 물었지만 세리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단 한마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세리는 하루 종일 편집을 하다가 결국 더 이상 혼자 끙끙대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걸 엉뚱하게도 민강 유통 운전기사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이 사람 사실 기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민두식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세리는 어떤 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단순히 핸들을 잡는 사람 이상의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세리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문태경 씨. 네, 민세리 양. 지금 혹시 시간 돼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디 가서 말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것 같은 걸 봐서요. 그냥 한 번만 들어줘요. 이렇게 말하고 위치 공유까지 보내버린 뒤에야 세리는 살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강력 조용한 카페 구석. 창문 너머로 흐린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리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태경을 보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태경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감은 오는데 직접 들을게요. 세리는 물 한 모금을 억지로 넘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아빠 한약에 뭔가를 섞는 걸 봤어요. 섞는 거요. 작은 유리병이었는데요. 초록색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안에 투명한 액체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스포이드로 조금 빨아 올리더니 회장님 한약 보온병 안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멀리서 찍어서 흔들렸지만 초록색 라벨이 붙은 작은 병 그림자와 장여사 실루엣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습니다. 라벨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다 보이진 않았는데요. 고독성, 주의, 인체의 치명, 이런 글자들이 보였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돌려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약은 아니었어요. 문태경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장 여사님이 직접 그랬다는 거죠. 네. 머리 묶은 모양도 몸선도 걸음걸이도 전부 엄마였어요.
다른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태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 여사. 민두식의 현 아내이자 백미소를 괴롭히던 사람 중 한 명. 루시아에게도 모진 말을 서슴지 않던 그 여자가 급기야 농약까지 손댔다고. 이 얘기 집에서는 아직 아무한테도 안 한 거죠. 네.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랑 경채 언니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싸움 나고 결국 제가 정신과 가야 할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요. 잘했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태경 씨는 저 안 믿는 거예요. 세리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믿어요. 제가 회장님 잡으려고 몇 년을 갈아 넣은 사람인데 회장님한테 농약을 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보는 절대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태경은 조금 거칠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써먹을지예요. 써먹는다고요? 세리 양 아버지 목숨도 지키고 이 집안에서 누가 진짜 악인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장 여사가 혼자 한 짓인지 누가 뒤에서 시킨 건지 이왕이면 한 번에 까는 게 좋잖아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회장님 건강검진부터 잡아야겠네요. 혈액이랑 소변 검사를 제대로 돌리면 농약 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공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종합검진 다시 잡아주세요. 독성 검사 포함해서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태경은 다시 세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세리 양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집에서는 평소보다 오히려 더 시끄럽게 웃고 더 잘 먹는 척 하고요. 회장님만 조심스럽게 지켜보면 됩니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그냥 연기하는 거네요. 이 집에서 못 살아남겠으면 연습해야죠.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거짓말을 반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오후 민두식은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을 하다 말고 허리를 짚었습니다. 에이, 나이 먹으니까 힘이 빠지네. 그때 공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청와대학병원으로 종합검진 예약 잡았습니다. 갑자기 웬 검진이야? 문태경 씨가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민두식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태경이 그놈이 내 건강을 그렇게 챙길 사람은 아닌데. 그 말 뒤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봤구나. 누군가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냄새를 맡았네. 민두식은 잠시 연습장을 바라보다가 골프채를 내려놓았습니다. 공 실장. 네, 회장님. 오늘 저녁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거라고 소문 좀 내라.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내가 하는 말이 어디로 새는지 잘 지켜봐. 공 실장은 회장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은 오랜만에 가족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장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냄비에서는 삼계탕이 펄펄 끓고 있었고 프라이팬에는 각종 반찬이 지글거리고 있었죠. 장 여사는 공 실장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컨디션은 어때 보여요?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다만 내일 병원 검진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검진. 장 여사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기사님이 계속 권해서요. 독성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독성이라는 단어에 장 여사의 손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문제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앞치마 안주머니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내일 검사에서 뭐라도 나오면 그때부턴 내가 움직일 틈이 없겠지. 장 여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국자를 들어 냄비를 휘저었습니다. 식탁에는 민두식과 민경채, 민지석, 민수정, 민세리가 차례대로 앉았습니다. 다들 바쁘다면서도 밥 먹자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잘 모이는 거 보니 아직 집안은 안 무너졌네. 민두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유 원장 손 본다는 소문이 회사에 쫙 도는 중인데요. 민경채가 와인을 따르며 슬쩍 떠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뭐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대화는 겉으로는 가볍지만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 실장이 커다란 삼계탕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좋아하시는 삼계탕 준비했습니다. 냄비 뚜껑이 열리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장 여사는 국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직접 떠줄게요. 민세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장면이 그대로 겹쳐 보였거든요.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지만 문태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회장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장 여사가 그릇을 들어 국물을 떠서 민두식 앞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민두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장 이사가 멈춰 섰습니다. 왜요, 여보? 오늘은 내가 먼저 먹어. 그 말에 식탁 위가 한 번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왜요? 회장님 드시라고 끓인 건데. 그래서 내가 먼저 한 숟갈 맛을 보라는 거야. 민두식은 장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검진을 가게 된 이유를 아직 내게는 말 안 했지. 내 몸에서 이상한 성분이 조금씩 검출된다는 말을 들었거든. 장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 나랑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입에 넣는 것 중에 내 손을 안 거치는 게 뭐가 있는데. 민두식은 삼계탕 그릇을 장 여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먹어. 장 여사는 손이 떨리는 걸 어떻게든 숨기려 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올려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손목에서 힘이 빠지며 숟가락이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손이 떨리냐?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억지 웃음이 입가에 떠올랐지만 누구 눈에도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요. 백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하다가 겨우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을 맴돌며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여자, 죽은 백미소의 언니. 오늘은 이상하게도 얼굴에 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현장 같아서요. 드라마 마루에서 예측하던 것보다 더 세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서리가 가볍게 웃으며 말하자 분위기가 잠깐 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들여보냈어? 민경채가 공 실장을 째려봤지만 공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회장님 지시대로 오늘 일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리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백설이 씨, 잘 왔어. 어차피 오늘 이 집에서 벌어질 일 언젠가는 당신 귀에도 들어갈 일들이니까.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야. 내 혈액 검사 결과당.
소량이긴 하지만 농약 성분이 나왔대.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번에 확 들어간 게 아니라 한동안 조금씩 섞여 들어갔을 때 나오는 농도라고 하더군. 민두식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난 농약을 먹을 일이 없거든. 밭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술 대신 잡초차를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장 여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남는 건 두 가지야. 내가 미쳐서 스스로 농약을 탔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입에 은근슬쩍 섞어 넣었거나. 장 여사는 벌떡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냐? 민두식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도청 수신기였습니다. 이건 장 여사 내 방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회의실 천장 환풍구에서 나온 도청기, 차량 하부에서 떼어낸 위치 추적기까지 차례로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 사무실이랑 내 차에서 나온 거다. 내가 하는 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알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장 여사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 자체가 함정 아닌가요? 민경채였습니다. 태경 씨가 회장님 귀에 뭐라고 속삭였길래 이렇게 가족 회의를 연 거예요. 민 이사님. 문태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문 옆에 서 있던 그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아닌 민세리 양이 시작한 일입니다. 세리가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나 말해도 돼요?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야, 이제 말해라. 세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직접 봤어요. 엄마가 회장님 한약보온병에 작은 병에서 액체를 떨어뜨리는 걸요. 그 병 라벨에 고독성이니 인체에 치명적이니 그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결국 태경 씨한테 말한 거예요. 장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세리야, 너 지금 엄마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병은 정원 관리하던 사람이 놓고 간 거였고 나는 그걸 치우려고 잠깐 들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면 왜 한약 보온병 뚜껑을 열었어요?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치우려고만 했다면 그 한약에 손 뗄 이유가 없잖아요. 문태경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정원 관리업체에서 받은 기록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집에 농약 반입된 적 없고 재고도 그대로라고 하네요. 장 여사님 앞치마에서 나온 병은 정원용 농약이 아니라 누군가 따로 들여온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내가 혼자 한 일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뭐라고? 민두식이 낮게 물었습니다.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 집에서 진짜로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친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나만 잡아가냐고. 장 여사는 손가락을 치켜들어 민경채를 가리켰습니다. 민경채, 내가 옥상에서 그에 떨어지던 날 같이 있었잖아.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민경채가 얼굴빛을 바꾸며 소리쳤지만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백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 이사님, 그날 옥상에 계셨다는 거 이제는 좀 인정하셔야 할 때 아닌가요? 민경채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민두식 회장님을 죽이려고 농약을 탔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날 옥상에서 떨어진 애가 누구였죠? 백설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백미소. 제 동생이요. 민경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죠. 아무도 못 본 걸로 만들자 회사가 먼저다. 재단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 실제로 누구였습니까? 서리가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누구를 독살하려 했느냐를 따지는 자리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태양을 삼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자리기도 해요. 민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태경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 내역입니다. 회장님 이름으로 들어간 생명보험들, 수익자는 전부 장여사와 민경채 이사님 쪽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가온 재단 자금 일부가 이상하게 빠져나가서 누군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흔적도 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밤 숨이 멎었다면 이 돈과 권력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다 나와요. 민두식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결국 웃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답다. 판 짜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짜놨어. 민경채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대신 이 집안일 다 처리해 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손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일 전부 제가 뒤에서 막은 거고요.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내치세요? 내가 막은 건 진실이었지. 민두식은 힘없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줄 알았냐? 나는 언제나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유언장도 바꾸려고 했던 거고. 그 순간 형사들이 현관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님, 살인 미수 및 불법 도청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에 민세리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장 여사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으로만 돌리지 마. 이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양을 삼킨 사람은 회장님이야. 난 그 밑에서 그냥 몸부림친 것뿐이라고. 형사들이 장 여사를 끌고 나가자 거실은 순식간에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두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와 보험 서류, 재단 자료, 그리고 옥상 사고 관련 메모 몇 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태경은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네요. 피해자인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웃기다. 민두식이 자기 자신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한테 복수하러 들어온 내 앞에서 내가 이런 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웃기고. 정리해서 말하면요. 태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이 집안 사람들은 전부 공범이면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더 꼬여 있는 거고요. 민두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설이 그 아이 오늘 하는 말 들었냐? 다 들었습니다. 내가 태양을 삼킨 사람이라더군.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내가 욕심이라는 태양을 삼켜서 이 집안 사람들까지 다 태워버린 것 같거든. 태경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래도요, 회장님. 태양을 삼킨 사람도 언젠가는 그걸 토해야 할 때가 오고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 민두식은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을 토하는 방법이 뭔데?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하는 거죠. 백설이 씨한테도, 루시아 씨한테도, 그리고 회장님 딸들한테도요. 죄 지은 만큼 법적 책임도 지셔야 하고요. 나보고 감옥 가라는 소리냐? 솔직히 말하면 네. 태경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계속 지금처럼 독 타먹으면서 버티시든가요.
누가 회장님을 먼저 끝낼지 기다리면서요. 민두식은 잠시 웃다가 이내 웃음을 거뒀습니다. 넌 참, 내게 쓴 약만 가져다 주는구나. 이 집에는 이미 달콤한 약만 들이켰던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태경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제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시라고 올려놓는 겁니다. 경찰서 주소랑 담당 형사 연락처입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민두식은 홀로 남겨져서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를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백설이 씨, 한 번만 시간을 내줬으면 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과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그는 아주 조금 가벼워진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마루가 태양을 삼킨 여자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풀어본 예측 스토리였습니다. 실제 전개와 얼마나 맞을지는 앞으로 방송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전개나 보고 싶은 막장 버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드라마 마루에서 또 다른 예측 이야기, 더 매운 대본으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